2019년입니다. 언론은 보니까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할까, 여론전을 어떻게 할까, 자기들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를 많이 거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띄운 건 역시 남북 문제인 거죠. 뭐 좋은 거죠. 그것은 사실 지금 금강산 관광 개선공단을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 하니까 이 아름다운 금강산을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무기 수출 수입 이런 것 때문에 옛날만큼 완전히 그 막 돈이 뭐 어디로 흘러갔니 뭐 하는 부패 얘기가 좀 많이 쑥 들어갔잖아요. 그쪽으로는. 그리고 또 이제 전쟁, 뭐 사드 배치 이런 얘기가 없어졌으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일은 일단 없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지금 새로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옛날에 박근혜 시대만큼 지금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박근혜 때는 이제 모든 게 낙수 효과라 해가지고 그 1년 동안 예산이 예를 들어서 400조가 있으면은 완전히 대기업에다 다 갖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게 다시 이제 우리 그 일반 선량한 시민들한테 내려오지를 못해서 완전히 꽉 막혀버렸다 하는 그런 분명한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힘들다 해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 좋아지겠지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분명히 슈퍼 예산이라 해가지고 470조가 1년 예산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 배분이 됐는데 왜 자영업자는 이렇게 똑같이 힘들단 말인가요? 나는 그것이 참으로 이상하다.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족벌, 3대 족벌 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어쩜 바를 모르는 게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당시나 지금 현재 자영업이 힘든 거나 노동자들도 힘들고 52시간으로 줄여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시간은 많아진 건 참 좋은데 또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52시간 일하니까 좋지만 쇼핑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가지고 이제 쇼핑을 하고 또 이제 그 쇼핑이 일어나면은 그 물건이 팔리니까 또 거기에 따르는 제조가 일어나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혈액이 도는데 지금 현재 완전히 자영업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박근혜 때도 그래 힘들었는데 왜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 힘들지? 초기에는 박근혜가 너무너무 이제 개판을 친 시간이 길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엄청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그럴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도 이 정도 됐으면은 진짜 경제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삼성이 삼바 문제가 이제 해결을 안 되는 게 만약에 그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되어야지만 삼성의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완전 삼성이 정부 위에 있잖아요. 실제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임금이라는 것이 다시 재조정이 되고 소비가 지금처럼 그 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이것을 지금 이제 일반 우리 그 국민들 그죠? 사람들 일반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예산은 여전히 470조 훨씬 더 여전히 아주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갔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안 돌아가는 건 똑같다? 나는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삼성한테 여전히 지배당하고 있어서 그런가? 대기업들을 위해서 일을 해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기업이 건전한 대기업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대한항공을 봐도 그렇고 삼성을 봐도 그렇고 세습을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가 무슨 세습 왕조국가입니까? 몇몇 기업만 그렇게 해주게. 그래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분노 폭발 일보 직전인데 그런 데 대한 여론은 없고 지금 이제 이 여론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또 이제 내가 볼 때는 싸움을 붙이는 양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한쪽은 자한당이 힘이 되도록 그 뉴스를 만들고 한쪽은 민주당이 힘이 되도록 뉴스를 만들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싸움을. 근데 이것은 완전 저거들끼리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영업자라든지 노동자들에게 일반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무것도 이 뉴스 안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재민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거를 빼고 문서 유출만 조사했나 하고 이제 이게 나온 거잖아요. 이것은 청와대를 공격하는 뉴스인 거죠. 그러면은 청와대가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뉴스를 맨 위쪽에다 뽑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당연히 뭐 이제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이제 밝혀져야겠죠. 근데 어쨌든 신재민은 김태우가 진짜 쫓겨날 만큼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기에 힘들죠. 그리고 또 드루킹처럼 여론 조작을 한 사람도 아니죠. 이 사람은 그냥 그 안에서 근무했었던 직원입니다. 직원이 폭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이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김태우는 뭐가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조국 수석이 잘 밝혔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답이 났어요. 하지만 신재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옛날에 삼성 X파일 폭로한 것처럼 폭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이제 보이는 거고요. 아주 잘 해결돼야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든지 말하는 것이 그냥 어떤 그 드루킹이나 김태우처럼 어떤 작전이라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 막 이렇게 되면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튜브에서 이제 그 접속을 해가지고 자기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4,600명인가 그것을 보고는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이 정부에 대한 비토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그 다음에 20대들이 힘들고 그 다음 노동자들이 힘들고 힘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가 지금 현재 정부에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럴 경우에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그 남자 걔가 뭐 나쁜 짓 했겠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포 예산 470조가 풀렸으면은 자영업자들이 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이 여론전 안에서는 오늘 뉴스에서 나온 것은 전혀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지 않다. 여기서는 오히려 지금 뭐가 기가 막힌 게 위에 떠 있냐면요. 전두환 뭐 실현 이래가지고 이순자가 한 말이 내 남편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시간에 맨 위에 거의 이제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독재 정권. 독재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자기도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그 말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이순자 주걱턱 아줌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자기도 그런 말을 듣고 싶겠어요. 민주주의의 수호자다 이런 말이. 하는 행동은 그게 아니었으면서 좋은 말은 다 듣고 싶은 거죠. 그렇게 여론전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여론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나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오늘 주목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미래의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할지언정 만들고 싶은 그림은 뭐냐면은 이 그림을 누가 그리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언론 전체를 다 완전히 광고비로 가지고 잡고 있는 홍석현이하고 이재용 일가가 그리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뉴스 보세요. 전부 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매일경제, 뭐 헤럴드 경제, 한국경제 할 거 없이 전부 다 경제는 삼성의 꼬봉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글을 써요. 그리고 KBS, MBC, YTN, JTBC 전부 다 그 위에 순애들은 3대째
삼성의 노예들이거든요. 그래서 뉴스의 결을 잘 살펴야 되는 건데,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한테 완전히 거의 먹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쭉 나오는 것은 이게 홍석현의 얘기가 요 안에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재용도 마찬가지고. 이상하게 박근혜 정부 때보다 지금 삼성이 더 길을 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는 감옥을 어쨌든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와가지고 완전 온천지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더 완전히 활개를 치고 다닐 뿐만 아니라 홍석현이는 그 삼바를 통해서 이익을 갖다가 28조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알다시피 삼바는 완전히 제로예요. 제로. 돈이 제로예요. 예. 처음에 출발할 때 돈이 2,900억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알고 보면 이래 계산해보면 실제로는 돈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빈틀틀이에요. 그 빈틀틀이가 사기 조작, 사기 회계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정권 온갖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 회계를 다 봐줘가지고 4조 5천억으로 만들어낸 거죠. 예. 그것을 주식에 상장을 시켜가 뻥튀기 해서 28조를 홍석현이가 삼킨 겁니다. 그러면 홍석현이는 이 28조를 가지고 얼마나 주물르기 쉬운가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제로에서 28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홍석현입니다. 법이 필요 없어요, 삼성은. JTBC, 중앙일보는 자기들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이버까지 다 글로 넘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네이버에서 오늘 올려놓은 자료를 보면은 요게 바로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그림 그리고 싶은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2년 지났고 이제 남아있는 때 동안 언론의 조작과 플레이를 해가지고 누구를 자기를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 만들 것인지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뭐냐면은 한국당에서는 황교안을 올려놓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낙연하고 유시민을 옮겨놨는데 사실은 유시민이죠. 예. 이낙연이 전라도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일 뿐입니다. 예. 유시민은 전라도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죠. 그렇지만은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내걸면 무조건 된다고 보는 거죠, 홍석현이는. 민주당이면 무조건 찍어주는 이제 광주 사람이니까. 예. 그런데 홍석현이가 이제 했었던 그 JTBC 중앙일보에서 유시민은 완전히 신분 세탁을 했지 않습니까? 유시민이 당을 7번을 깨먹은 사람 아닙니까? 당을. 지금도 정의당에서 배지를 떼고 지금 이제 5분 대기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는 정치에 관심 없네 하면서. 그래서 그 JTBC 썰전에서 완전히 신분 세탁에 성공을 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홍석현의 완전히 복심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은, 엑스파일 터졌을 때 유시민이 막았고, 영리병원 하자고 유시민이 맨 먼저 주장을 했었고, 예, 그랬었던 사람인데, 완전히 진짜 자기가 정의의 투사인 양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전에 쏘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론을, 이 중앙일보하고 JTBC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현명한 주권자라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모든 컨트롤 타워는 중앙일보, 홍석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들어요.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진짜 28조를 가져갔으니까 이 돈은 얼마든지 이 하이에나를 위해서 개떼들은 달려들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을 뽑아주는 사람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삼성을 위해서 충성할 사람은 절대로 뽑아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영업자가 굶어서 쫄쫄쫄쫄 굶고 있는데 계속 더 굶게 되는 겁니다. 완전 죽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살면 그걸로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될 때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수계 집단인 거죠. 친일파 앞잡이 홍석현이 집안. 그 집안에서 내세운 황교안, 유시민이 지금 현재 그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자들은 내가 볼 땐 그래요. 이 여론전이 제일 무서운데 여기서 어떻게 탈피할 것인지
빠져나갈 것인지, 어떻게 건강한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또 홍석현의 복심, 유시민이나 황교안 이런 인간이 정권을 탈취해버리면은 지금보다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 끔찍하죠. 새해부터 끔찍하네요, 진짜. 금강산 가는 건 둘째치고, 그래,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서로 못 믿고 막 돈이면 돈 많이 버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막 돈이 많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막 그런 어떤 악의 다툼이 막 어마어마하다고 옛날에도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다. 새해에 걱정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교육이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바뀌거든요. 지금 현재 갈등을 너무 많이 조장하고 있잖아요. 갈등을. 왜 친일파 앞잡이들을 정리를 못해가지고 친일파 앞잡이가 완전히 득세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탄에 빠뜨리는 세월을 길게 만들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인데요. 깨어난 사람들의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깨어난 사람들,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내가 좀 평가를 했다고 해가지고 네가 뭔데 정치하는 사람 평가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모든 헌법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주권자로부터 모든 권한이 다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지금. 주권자가 원하는 정치를 만들어 달라고 뽑아주는 거 아닙니까? 정치꾼들을. 그래서 정치가가 되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에 빌붙는 그런 부엉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보면은 똑바로 해라는 거잖아요. 똑바로. 안 그러면은 아웃이라는 거잖아요. 주권자가 당연한 권리입니다. 주권자를 위한 법을 만들 생각이 없는 사람, 하이에나 때 3대 족보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주는 그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양아치는 아웃이라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권자한테 네가 뭔데라니 무슨 그런 질문을 하는지 내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주권 의식이 없으면 완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삼성 저 족벌 집안이 왜 저렇게 득세를 하겠어요? 돈이 많으면 최고다. 너도 돈 많이 벌어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악마적으로 변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조건 하고 막 돈이 많아야 되고 막 돈 없으면은 막 인간구실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간에 막 완전히 돈 때문에 전쟁을 하게 만들고 이런 잔인한 문화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까? 바로 저 친일파 집단, 친일파 앞잡이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정경련, 삼성저 앞잡이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친일파들이거든요. 그들이 가짜로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낸 돈을 그 돈이 다 결국은 그 손해는 우리 국민들 주권자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이것을 깨우쳤다면은 그들한테 뺏긴 나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전쟁뿐이라는 겁니다. 거의 전쟁에 임하는 마음으로 싸워가지고 쟁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대신에 싸워줄 정치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그 가가지고 빌붙을 사람을 뽑아가 되겠어요? 거기 가서 빌붙을 사람 눈에 훤하잖아요. 절대 싸우지 않는 사람. 그들 위해서 대신에 싸워주는 사람. 영리병원 허가하고 삼성 X파일 터지니까 온몸으로 맞고 유시민 같은 사람. 황교안 같은 사람. 그 두 사람이 옛날에 같이 막았어요. 그런 사람을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신에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지. 삼성을 위해서, 족벌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을 절대로 뽑으면 안 된다. 그것은 생지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파이팅! 바이!